안녕하세요. 적절한 정맥배액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부천 세종병원 김수연입니다. 체외순환 중 비너스 드레이네이지는 조직 관리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적절한 비너스 드레이네이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임상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비너스 드레이네이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시야의 확보. 두 번째, 심장 감압. 세 번째, 펌프 유량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먼저 적절한 드레이네이지는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맥배액이 잘 되어야 우심방, 우심실이 충분히 비어지고 그 결과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이지 않아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심실 디스텐저는 심근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외순환 중 심장을 감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신정맥 환류량은 펌프 유량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즉, 정맥 환류가 부족하면 설정한 관류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드레인이 좋은 것은 어느 경우일까요? 오른쪽은 리저버의 레벨이 1리터이고 왼쪽은 리저버의 레벨이 2.5리터 정도 됩니다. 대개 레벨이 높은 2.5리터를 드레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리저버 레벨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리저버 레벨이 1리터여도 드레인이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리저버 레벨이 2.5리터여도 드레인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외순환을 하면서 드레인이 잘 되고 있는가를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종 리저버의 레벨만으로 드레인의 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드레이네이지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발표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정맥배액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번, 적절한 비너스 드레이네이지를 판단하는 기준. 2번, 비너스 드레이네이지 판단하는 요소. 3번, 벤트와 레프트 벤트리클을 통한 생리적인 유입과 비생리적인 유입,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너스 드레이네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맥 환류가 목표한 관류량을 유지하는가. 두 번째, 리저번의 혈액량이 현재 관류 속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세 번째, CBP가 0 또는 약간의 음압으로 유지가 되는가. 네 번째, 체외순환 시작 후 아트리얼 웨이브 폼이 넌 펄서타일 플로우인가. 다섯 번째, 필드에서 수술 시야가 확보가 되었는가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적절한 정맥배액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너스 드레이네이지의 판단 요소 중 첫 번째, 정맥 환류가 목표한 관류량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외순환 시작 시 체외순환사는 가장 먼저 환자로부터 정맥 환류가 제대로 되는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정맥 환류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리저버의 혈액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동시에 펌프를 천천히 작동시킵니다. 이때 정맥배액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동맥 유입 평가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맥 펌프를 작동시킨 이후에는 즉시 정맥 관류가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는가를 다시 관찰해야 합니다. 저혈조의 혈액량이 목표한 관류 속도 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적절한 정맥배액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정맥 리저버 혈액 레벨을 유지할 수 있고 펌프는 목표 관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리저버로 유입되는 혈액량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이 시작되고 전신 정맥압이 감소하면서 환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맥혈이 체외순환 회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우렬성 심부전이나 장기간의 판막질환이 있는 환자는 약 1에서 3리터의 혈액이 환자에서 체외순환 회로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혈액량이 많을지 적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체액량입니다. 총 혈액량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모세혈관 벽을 통해 혈장과 세포 간질액 사이를 이동하는 흐름의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염류와 수분의 균형에 의한 체액량의 조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혈액량의 증가가 하면 정맥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어서 정맥계와 심방 압력의 경사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정맥 관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체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소아는 체중의 70% 정도이며 성인 여성은 55% 정도, 성인 남성은 60% 정도, 노인은 50에서 57% 정도입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체내 수분 함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체내 지방 조직의 분포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체내 수분 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혈장이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반면 지방 조직은 가장 건조한 조직으로 물 함량이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초과 체중인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의 비율이 높으므로 마른 사람은 체내 수분 함량이 높은 반면 비만인 사람은 수분 함량이 낮게 됩니다. 인체에서 체내 수분은 두 개의 체액 영역인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세포 외액의 80%가 간질액이며 세포 외액의 20%만이 혈장입니다. 이 중 세포 외액의 4분의 1이 동맥계이고 4분의 3이 정맥계가 됩니다. 이때 체외순환을 시작하면 동맥계에 존재하는 4분의 1의 혈액이 리저버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산된 동맥계의 혈액량보다 더 많이 밀려나오게 되었는데요. 왜 더 많이 밀려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종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단백질이 제거된 혈장이 여과되어 세포 간질액과 합쳐지며 그 후 재흡수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혈장과 세포 간질액 간의 정수압과 교질 삼투압의 차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혈관벽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이 여러 이유로 인해 비정상이 되면 과량의 세포 간질액이 축적되기도 합니다. 이 과량의 세포 간질액 때문에 조직은 팽창하는데 이를 부종이라 합니다. 혈액이 정맥 내에 고일 때 정맥 혈압이 증가하며 정맥으로 유입되는 정수압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정맥의 혈액의 정체가 일어나면 모세혈관 혈류에 잔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렬성 심부전 시 발생하는 부종은 이 모세혈관 벽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의 상승 때문입니다. 수분의 이동은 나트륨의 삼투성에 따르기 때문에 신장이 염분을 보존하면 자동적으로 수분도 보존하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두 과정, 즉 사구체 여과율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를 통해 재흡수되는 나트륨량을 조절함으로써 배설되는 염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세포 외액 중 총 나트륨 양을 정상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포 외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질환에 따라 환자 체액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로우 카디악 아웃풋이나 우려성 심부전을 가진 사람들은 체액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체외순환 시 정맥배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체외순환을 시작하면 정맥 환류가 목표한 관류량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리저번에 드레이네이지 되는 양을 관찰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정맥 압력이 증가하고
이어서 정맥계와 심방의 압력 경사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정맥환류가 증가합니다. 이때 우리는 환자별로 질환별로 체액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저번의 혈액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입니다. 정맥혈이 체외순환 회로로 얼마나 잘 드레인되는지는 리저번의 혈액량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합니다. 체외순환사는 수술 동안 항상 이 혈액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안정적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저번의 혈액량 변화 속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인지함으로써 위험할 정도로 리저번의 혈액량이 감소하기 전 적절한 시점에 플로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저버의 혈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대규모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정맥환류가 감소하는 원인은 정맥압 저하, 그리고 환자와 정맥 리저버 사이의 높이 차 부족, 정맥 캐뉼라의 위치 이상 또는 라인과 캐뉼라 내의 폐쇄나 과도한 저항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가운 중에 튜빙이 부드러워지거나 수술 중 심장 조작이 이루어지면서 캐뉼라가 꺾이는 경향으로 정맥환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리저버의 혈액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임시 조치로 관류 속도를 일시적으로나마 감소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때 혈액이나 수액을 리저버에 추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주로 심폐바이패스 시작 후 조금 시간이 경과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심폐바이패스 초기에 생기는 리저버의 수준 감소는 대부분 정맥환류의 기계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심폐바이패스 시 어떤 이유에서든 정맥환류가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리저버가 완전히 비워지는 시간을 반응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리저버 혈액량을 전신 혈류의 약 25% 수준으로 유지해야 약 15초의 반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4000ml의 관류 속도에서는 리저버에 적어도 1000ml의 레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체외순환 시 리저버의 레벨이 현재 관류 속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관찰해야 하며, 리저버의 혈액 용량이 안정된 경우 정맥 환류와 기타 혈액 유입이 전신 혈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저버의 혈액 용량을 적어도 15초의 반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드레인이 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중심 정맥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정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맥이란 순환계를 완결시키는 단계입니다. 옷의 혈관상을 나온 혈액은 심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정맥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맥은 심장이 되돌아가는 통로뿐 아니라 혈액 저장고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맥이 동맥보다 근 긴장도가 작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성질로 인해 정맥은 팽창성이나 신장성이 큰 반면에 탄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정맥은 정맥 혈압을 조금만 증가시키고도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과량의 혈액으로 인해 팽창된 동맥은 혈액의 신축성 섬유에 의해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정맥은 반동작용 없이 간단하게 팽창하여 여분의 혈액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맥의 혈액 저장고로서의 기능이며, 이는 순환계에 분포하는 총 혈액량의 60% 이상을 함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맥의 상태에 따라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결정됩니다. 체외순환에서는 이 정맥 혈류가 그대로 정맥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맥에 얼마나 혈액이 차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바로 중심정맥압입니다. 중심정맥압이란 우심방 혹은 심체를 돌고 기환하는 대정맥의 압력입니다. 또한 상대정맥 하부와 우심방 상부의 정션 압력으로 우심실 전부하를 반영하므로 신장 기능과 순환 혈액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 시 시작
된 후 심장이 정지되어 있고 정맥배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CBP 압력이 0이거나 약간 음압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풀모너리 아테리나 LA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와는 달리 CBP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정맥배액 장애를 시사합니다. CBP가 상승되는 요인으로는 정맥 캐뉼라 크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맥 캐뉼라의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정맥 캐뉼라의 라인이 폐쇄되었거나, 그리고 심장과 정맥 리저버 사이의 높이차가 부족하여 충분한 사이폰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외순환 동안 정맥압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주요 생리학적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 관류압이 감소하고 부종 형성 경향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 정맥압이 20ml/H까지 상승한다면 이들 장기에서의 효율 관류압은 40ml/H로 감소하고 또 백프레셔가 증가하면서 부종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은 약 75%의 혈류를 정맥압을 가진 문정맥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체정맥압의 증가에 가장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체외순환 중 중심정맥 측정은 상당한 인공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P와 CBP를 측정하는 트랜스듀서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높이 차이만큼의 정수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완전 체외순환 시 정맥 카테터가 결찰 부위에 의해 눌리거나 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맥 카테터가 폐쇄되면 트랜스듀서에 연결된 지속적 플러시 장치가 빠르게 압력을 상승시켜 트랜스듀서를 과압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카테터가 개통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찰 부위를 넘어 위치한 경우에는 심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낮은 정맥압이 측정되는 인위적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체외순환 시 시작된 후 심장이 정지되어 있고 정맥배액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CBP 압력이 0이거나 약간 음압인 상태로 유지되며 체외순환 동안 정맥압이 상승하면 유효 관류압이 감소하고 부종 형성 경향을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트리얼 웨이브폼이 넌 펄서타일 플로우인 경우입니다. 롤러 펌프나 원심성 펌프에 의해 형성되는 동맥압 파형은 근본적으로 비박동성입니다. 체외순환 시작 후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혈이 거의 전부 체외순환 회로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심장은 empty beating 상태이며 그 결과 심장에서 만드는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장이 주기적으로 혈액을 밀어내므로 압력 파형을 생성하는 것에 비해 펌프는 시간에 따른 플로우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트리얼 라인은 플랫이거나 물결파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맥판 역류가 있을 때의 아트리얼 웨이브 폼 모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은 이완기에 대동맥 판막이 접합시회로 대동맥으로부터 자심실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이때 전방으로 향하는 원래의 1회 심박 출량에 역류된 혈류가 합쳐져 수축기 동안 대동맥으로 구출되는 전체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외순환 시작 시 다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심실 내 혈액의 역류로 인해 아트리얼 웨이브 폼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은 대동맥 차단 후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롤러 펌프나 원심성 펌프에 의해 형성되는 동맥압 파형은 근본적으로 넌 펄서타일 플로우나 대동맥 판막 역류가 있을 때는 웨이브가 나타난다입니다. 이제 벤트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는 완벽한 드레네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심실로 들어오는 혈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외순환 동안 자심실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정상적인 공급원에는 기관지 정맥과 테베시안 정맥 그리고 CBP 정맥 캐뉼라를 우회하는 혈액이 포함되어 이것이 벤트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기관지 혈류는 정상적으로 폐의 말초로 공급된 뒤 폐정맥을 통해 배출됩니다. 체외순환 중에는 평균 약 40 플러스 마이너스 182ml/min으로 전체 심박출량의 2에서 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양은 평균 동맥압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성 폐감염이나 염증성 폐질환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 환자에서는 기관지 혈류가 증가되어 나타납니다. 테베시안 정맥은 스몰리스트 카디악 베인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의 혈류의 일부를 직접 심방 또는 심실로 드레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맥은 대동맥 차단으로 관상동맥 혈류가 중단되면 같이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CBP의 정맥 캐뉼라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간 뒤 폐순환을 거쳐 좌심실로 돌아오는 혈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맥화된 혈액이 정맥으로 우회되는 모든 생리학적, 해부학적 경로는 유효관료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리저버 양이 충분한데 벤트의 양이 많다면 그것은 드레인이 잘 되는 걸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정말 드레인이 감소해서 벤트의 양이 많아진 경우, 두 번째, 비생리적인 콜라테럴 플로우가 증가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콜라테럴 플로우는 수술 시야를 부분적으로 방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외순환 시 전신 혈류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심장 수술에서는 측부 순환과 전반적인 출혈로 인해 손실되는 혈액량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공급원에는 레프트 SVC, PDA, 체순환 폐동맥 단락, 심방 또는 심실 중격결손, 그리고 좌심장으로의 비정상적인 전신정맥 유입, 그리고 대동맥판 역류입니다. 수술 전에는 의미 있는 정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동맥 근부로 심장지액을 주입할 때 대동맥 역류는 흔히 발생합니다. 다른 수술적 조작으로 인한 대동맥 근부 변형으로 인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혈력학적으로 경미한 대동맥 역류라도 CPB 또한 심장이 세동 상태일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는 좌심실이 스스로 비워질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대동맥 역류를 초래합니다. 좌심실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정상적인 공급원에는 기관지 정맥과 테베시안 정맥, 그리고 CPB 정맥 캐뉼라를 우회하는 것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유입으로는 PDA, 그리고 체순환 폐동맥 단락, 그리고 대동맥판 역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유효관료를 감소하게 됩니다. 적절한 정맥배액이 잘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하나의 지표만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